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지금 지수 분위기는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어디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뭐 비중 전략이라든지 지금 또 고민되는 자리에 놓여 있는 섹터들 많습니다. 하나씩 흐름 짚어볼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IM증권 이동근 신사업 추진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사실 외국인이 그래도 오후 넘어 들어가면서 유가증권 시장 좀 담습니다. 그런 가운데 순매수 리스트 준비했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또 앞단에 자리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이 보이네요. 유한양행, 고려아연 등등 지금 뭐 경영권 분쟁 쪽 아니면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보이고요. 흐름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뭘 봐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 나누게 하는데 다만 삼성전자를 두고 외국인은 지금 20일 넘게 거의 25거래에 가깝게 팔고 있으나 기관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스타 종목 이수페타시스 같이 담아가고요. 프로그램 쪽 순매수도 이수페타시스 계속해서 순위권에 이름 올라오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는 반도체 얘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동근 팀장님. 반도체가 확실히 좀 분위기가 잡힌 느낌이 어제, 오늘, 이번 주 들어서 월화잖아요.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제 진짜 반도체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기대감, 희망을 좀 품어도 되는 건가? 요 생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일단 이동근 팀장님과 함께 이 얘기부터 나눠봅시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두고 수급적 차이도 있고요. 주가적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오늘 또 노이즈가 좀 꼈어요. 일부에서는 사실상 HBM3E 납품이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소식을 되게 많이 들었어서 지금이 사야 되나 보다. 공교롭게도 지금 저점을 잘 다지는가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국내 언론을 보니까 불발 수순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실 근데 그런 노이즈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전 거기에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모든 악재들은 좀 이제 반영이 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아마 수급은 끝나봐야지 알 것 같은데 오늘은 외국인 매도 우위가 나오더라도 그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외국인 매도의 클라이막스도 어느 정도 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긍정적인 뭐 얘기를 하기보다도 일단은 어느 정도 말씀드린 대로 좀 부정적인 이슈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또 오늘 어떤 어제 오늘의 움직임이라든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고가에 다시 근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결국은 뭐 오늘 그런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일단은 안 빠지고 있다는 부분에 저는 조금 이제 의미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에 뭐 이제 저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이런 악재들을 반영하더라도 주가 싸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결국은 뭐 또 결국 앞으로 향후에 내놓을 삼성전자 입장에서 내놓을 어떤 이제 뭐 쇄신안이라든가 이제 결국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발등에 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굉장히 그 고강도의 여러 가지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좀 언론 통해서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은 뭐 아직까지 뭐 이제 삼성전자 지금 사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정말 다시 갈 거라는 그런 어떤 차원의 접근보다는 그렇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러한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위치들은 조금씩 벗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반도체 업종 전체를 놓고 봐서도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뭐 대부분의 종목들 많은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도 거의 뭐 한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까지 떨어진 종목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오늘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시장의 수급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보다는 사실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전장 대비해서 지금 오후장은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가 됐어요. 예.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다는 부분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단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그 수급의
확대해요. 일단은 지금 수급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바이오로 좀 옮겨가니까 반도체가 좀 빠지고 이제 아직은 이런 흐름에서는 벗어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삼성전자가 됐건 반도체 어떤 종목이 됐건 간에 지금은 철저하게 저점 매수의 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시간을 갖고 반도체 자리 잡는 거 봐야 될 텐데, 그쵸?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외국인의 매수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더 추가 낙폭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렇다면 악재에도 더 저점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점이 또 지금은 견고하게 건강하게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아이디어는 좀 확장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구상으로 봤을 땐 JP모건이 오늘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SK 하이닉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갑자기 뭐 움직이진 않았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엔비디아 얘기, 블랙엘 얘기 나오면서 점차 18만 닉스 회복하고 19만 닉스 회복하더니 이제 다음 목표를 20만 닉스로 우리는 향해 볼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 남기게 합니다. 근데 10월 24일에 컨콜이 있을 텐데 뭐 삼성전자 DS 부분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잘 나올 거다. 그 격차가 이번에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얘기는 많았었잖아요. 그 기대감 지금 반영시켜가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20만 원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구간인지도 궁금하네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 지금 20만 원 뭐 코앞에 와 있는데 예. 뭐 기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 이거 한 번 힘주면 올라가는 가격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PBR을 많이 봅니다.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 1.71배에서 8배 정도 사이에 좀 움직이고 있는데 한 20만 원 이상은 뭐 2배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예전에 이제 24만 원까지 올라갔던 24만 8,500원까지 갔던 상황은 뭐였냐면 그때 엔비디아가 거의 140불 돌파하고 140불을 찍었었죠, 그때 한번. 지금도 138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이후로 뭐 반도체 겨울론부터 시작해서 AI 버블론까지 계속 나오는데 지금 버블론 얘기하던 외국인들은 다 어디 갔는지 다 숨었죠. 예, 버블 얘기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겨울 얘기도 지금 쏙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끌고 가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을 끌고 가고 앞으로 전망을 좋게 내주다 보니까 블랙을 완판됐다는데 야 가격 보니까 그 가격에도 이거를 사? 이런 지금 놀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나 지금 뭐 반도체 전문가라고 이제 떠들고 다니는 분들 보면 다 옛날 사람들이죠. AI 시대는 똑같이 지금 새로 겪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알 뿐인데 옛날의 사이클로 자꾸 대입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당분간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는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기술적으로는 오늘 121선을 돌파를 해서 끝내느냐 마느냐 아니 안착을 위에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내일 아마 이 위에 올라타면 사실은 뭐 20만 원은 금방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까지 같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차별화는 더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고 뭐 3E를 납품하든 안 하든 이미 삼성전자 늦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SK 하이닉스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대응하는 물량만으로도 지금 블랙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 물량들은 결국에는 아직은 그닥 급하지 않는다로 보면 지금 뭐 굳이 3E를 뭐 납품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노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끄트머리에 뭐 3E를 납품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쫓아가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제 뭐 경쟁자가 들어오면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지금 없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당분간 하이닉스가 독주 체제를 좀 이어가지 않겠나. 삼성전자가 확 치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기대될 거예요. 확실히 SK 하이닉스 필두로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이 불발 뉴스 나왔던 이유도 HBM3 이 통과의 실익이 어느 정도냐였거든요. 이미 SK 하이닉스 물량으로 충분히 잘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통과는 글쎄요. 주가의 움직임에 많이 자극시킬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격전지는 HBM4일 테고 이미 여기서부터도 지금 SK 하이닉스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업용 그리고 서버향 쪽으로 확실히 연결고리 있는 반도체는 계속해서 잘 갑니다. 특히 엔비디아까지 껴있는 쪽 이수페타시스요. 엄청나게 가고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우리도 어제, 오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스페타시스를 그동안 모아가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본전 왔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팔아야 될까요? 더 이제는 기대해도 괜찮은 구간일까요? 세상이 이스페타시스를 다시 보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밀렸었을 때 이유는 갑자기 또 전망이 깎였어가지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건강하게 다시 살펴봐도 괜찮은 거 맞을까요? 우리 이동근 팀장님? 사실 이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결국 그 3만 원까지 빠지면서 이제 네. 바닥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지금 어제 오늘 좀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여건들을 볼 때는 반등이 날 수 있는 시점이죠.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스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아무래도 이런 그 HBM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나의 그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수급의 쏠림들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HBM 관련주들이 뭐 어제도 가장 좋았고 오늘도 이제 아침보다는 지금 조금 밀려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사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은 엔비디아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이제 뭐 최근에 어떤 전망치들을 종합을 해볼 때 결국 4분기에 반도체 전반에 뭐 예를 들면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뭐 그냥 뭐 크게 오르지 못하더라도 HBM의 상승세는 클 것이다. 한 20% 육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그 HBM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어떤 좀 기대감을 좀 증폭을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방향성이 명확하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업종 내에서의 어떤 세부 섹터들이 일제히 다 올라갔지만은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앞장서서 올라간 부분들은 역시 이제 이런 HBM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전체 DRAM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이제 블랙웰과 관련돼 있는 이런 어떤 또 긍정적인 전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그리고 이제 또 HBM 내에서의 어떤 세대 교체까지도 지금 이제 또 예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한다면은 뭐 그 안에서의 어떤 HBM 관련주들의 강세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지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스페타가 여기서 5만 원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어제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성에 안 차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결국 여기서 뭐 이게 한 방에 5만 원 뚫고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방향성은 다시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다시 잡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확인했고 방향성 확인했다. 그럼 이제 시간은 뭐 빨리라고 한 건 어제 오늘 급하게 오른 감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방향성 즐겨보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략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외국인 순매수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하죠. 사실 꺼지지 않는 촛불? 촛불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뭐 화력 불씨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같은 장에 있어서 진짜 상승폭을 강하게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그러니까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또 확산이 됩니다. 제한된 유동성 내에서 테마들이 막 돌아가고 주도 섹터들도 막 돌아가던 가운데 제약바이오만큼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희 대표님,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단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주목을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는데 계속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부담감도 같이 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은요?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는 거고 없는 분들은 언제 사야 될지 노려봐야 된다. 그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한양행도 이 추세면 저는 2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제약사나 바이오사들이 바이오텍 회사들이 로열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받기 시작하는 국면에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의미의 첫 테이프를 끄는 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번 불을 뿜어주는 거 자체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밸류에이션 계산 자체가 달라지죠. 그거는 뭐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팔면 우리한테 알아서 주는 겁니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잘 모르는 거고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보통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메리트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알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뭐 알테오젠도 뭐 거의 한 20조를 돌파했죠. 시가총액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리고 오스코텍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오늘 또 한 번에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바이오텍 관련된 회사들 뭐 리가켄바이오 최근에 뭐 펩트론 뭐 평가 계약이긴 하지만 계속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과 뭔가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 관심이 많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고요. 반증이고요. 최근에 뭐 작은 종목인 지아이노베이션도 물론 작진 않습니다. 6천 거의 7천억 가까이 되니까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갑자기 올라오는 이유도 이게 다 먹코와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바이오가 악재가 없는 거는 악재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없고 그 다음에 10월, 11월은 또 기술 수출이 많이 나오는 달이고 네. 그 얘기 하자마자 뭐 리가케임 나와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월 달이면 연말엔 좀 쉴 수 있지만 1월 달이면 또 JP모건 헬스케어가 가장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내년 한 1분기까지는 바이오 섹터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들고 가시는 게 좋다. 팔 타이밍을 너무 빨리 잡으려고 하시면 생각보다 팔고 후회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팔렸다가 못 삽니다, 다시.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갖고 계신 분들 들고 가시고 없는 분들은 지금 올랐다가 조정받는 종목들 오늘 같은 보면 뭐 ABL 바이오라든지 네. 뭐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지 물론 조정이라고 해봐야 1%씩밖에 안 빠지지만 이런 종목들이 좀 더 밀리면 한 번 더 보셔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밀렸을 때 그때 기회일 수 있는 종목. 특히나 이런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의 모멘텀이 좀 짱짱한 쪽에 있어서는 확실히 내려도 아래 꼬리를 금방 달고요. 지지력이 탄탄하다 보니까요. 조금이라도 내려준다면 그게 또 기회일 수 있을까? 이 부분 체크하면서 혹시 미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내년도까지 좀 확장성 열어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비만은 지금 어떤 구간일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블루엠텍이 깜짝 놀랐어요. 오후장 들어서 다시 전고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딱 전고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더 뚫어주면 더 가겠구나 확신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차익하고 끝나는 건가 싶기도 생각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막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 이 시장이 더 활발해지겠구나.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올랐던 게 있었잖아요. 지금 비만주는 어떤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일까요? 팀장님. 오늘의 상승은 일단은 저는 약간 뉴스 드리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그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뭐 오늘 이게 뭐 주문 접수가 뭐 폭증을 네. 하고 있다, 뭐 문의가 뭐 빗발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사실 그런 뉴스가 좀 뜨면서 주가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 뭐 온라인 상에서도 지금 뭐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아무나 지금 이거를 이 처방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그 제가 보기에는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건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초기 물량도 지금 좀 적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고 뭐 지금 국내 공가가 37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다가 뭐 진료비라든가 유통비 포함하면은 한 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게 4주분 기준이죠. 예, 그런 뭐 비용도 있고 이게 한 달에 맞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 맞아야 돼요, 사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 부담,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거고, 일단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런 어떤 뉴스에 의한 상승이라고 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또 수급의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단기적인 차익을 좀 노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오늘 또는 이제 내일 정도까지 아마 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저는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향후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정말로 이제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될 것이냐.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 업체들이 향후에 어떠한 이제 임상을 거쳐서 어떻게 이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인지 결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쪽에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랑 비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한정적이니까 예. 그럼 비만이 아닌 이런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는 쪽이 더 강하다라는 관점이신 사실 거죠? 지금 최근에 앞에서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제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은 네.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이 하나둘씩 지금 신고가예요. 그러니까요. 예,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오늘 유한양행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의 전고점에 다 왔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한동안 좀 쉬어가는 듯 싶었지만은 또 조용히 지금 또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신고가 부근까지 왔다라는 거죠. 뭐 SK바이오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바이오가 조금 뭐 조정을 받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야말로 무색하게 만드는 네. 그러한 또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이오가 생각보다라는 표현보다 하여간에 굉장히 그 하반기 제가 뭐 계속해서 뭐 많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바이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추세 봐야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이건희 대표님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근데요 조선주 사실 걱정 많이 하셨었잖아요. 정말 시기적절하게도 중국 부양책 나오고 조선주가 많이 좀 꺾였다가 다시 또 체력을 회복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 또 실적 대기하면서 그치 믿을 건 실적이지라는 매수세일지요. 지금 조선주는 어떤 자리로 보세요? 지금 다시 움직이는 거는 이제 뭐 투척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암모니아 운반선을 이제 수주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수주를 했고 건조는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하는데 두 회사가 이제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뭐 중국이 1위 업체, 2위 업체가 지금 합쳐가지고 뭐 우리나라 조선주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큰 회사가 공룡 회사가 탄생을 하는데 그게 독점 이슈로도 안 걸립니다. 워낙 다품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전에 한번 하려고 했을 때 걸렸던 이유가 LNG 운반선을 두 회사가 합치게 되면 너무 모든 LNG 운반선을 다 만드는 회사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합병을 반대했었고요. 유럽에서. 근데 지금은 중국은 반대 안 합니다. 그냥 뭐 상선 만들고 이제 뭐 LNG 조금 만드는 회사들인데 양은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두 회사가 지금 합쳐지는 것 때문에 거기에 또 중국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조선주에는 피해가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거죠.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다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냥 걱정하는 거죠. 걱정했다가 다시 이제 수주 나왔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건데 당분간은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쪽에 집중하는 수주를 받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은 오히려 지금 도크를 짓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도크를 지을지 몰라서 안 짓는 게 아니라 지었다가 나중에 경기가 꺾이면 또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알차게 가겠다라는 전략이니까 조선주들은 조정 나오면 오히려 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는 조정 씨가 예쁜 자리였던 것으로 지금도 탄탄하게 수주 쌓아가면서 다시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 응원해 보면서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죠. 이건희 대표, 이동근 팀장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